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월 단체와 시민단체가 기념행사를 각자 치를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행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나섰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수 돌산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자체들이 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하쇄기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행사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이 주도한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올해는 행사를 각자 치르겠다고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분열을 두고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5.18 공법단체인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해 강행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이란 5월 어머님들도 사죄하러 온 계엄군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당사자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5.18 두 공법단체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5월 단체와 시민단체가 따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 공법단체가 5.18 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자신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민단체들도 파행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5월 단체 없는 5.18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나 이런 모습으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5.18 43주년 5.18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러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여기에 정부, 여당이 올해 5.18 기념식을 어떻게 치를지도 관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회 5.18 망언과 정부 인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북한군 개입설 등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여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참석할지,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 여당의 5.18 폄훼 움직임에 지역사회 내부의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 상태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꽃가루가 심하겠습니다.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으로 눈 건강 또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광선검,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라남도가 이 기술력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와 손잡고 국내 첫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가능성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능한 짧은 시간에 굴절 없이 곧게 뻗어나가는 강력한 레이저를 만들고 그 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국내 최대 출력 규모와 실험 자료를 보유한 광주과학기술원의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는 순간전력이지만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을 능가하는 세기의 레이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력 교정술이나 피부 시술 또는 절단 용접 등에 쓰이는 일반적인 레이저와 달리 초신성 폭발과 같이 우주에서나 일어나는 천문현상 세기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초강력 레이저는 특히 신무기 등 방위산업과 암치료,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레이저라는 것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주기로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가 됩니다. 추가로 투자가 되지 않고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초강력 레이저 분야 및 첨단 레이저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그런 현상을 빚게 될 겁니다. 미래 첨단 공학 기술 발전 기여도가 높고 세계 시장 파급력도 큰 원천 기술이지만 국내 시장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 레이저인데요. 의료와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선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남도와 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 유치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지난해 기획연구 용역에 돌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9천억 원 규모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입지 공모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선제적으로 유치 의사를 공표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 보유처이자 유일한 테스트베드가 될 쥐스트의 인프라와 광주의 광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전남 테크노파크 레이저센터 등을 연계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산학연 연계가 가능한 집약형 연구시설 구축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사강 가속기 구축 사업 과정에서 적합성을 검증받은 나주 빛가람동 일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에너지, 국방, 핵융합 등 첨단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다목적 연구시설입니다. 이번 시설을 통해서 약 5천여 명의 양질의 인력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초강력 레이저 원천 기술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불꽃을 틔울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자신의 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아침 8시쯤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에 있던 둔기로 부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임태혁 부장판사는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감봉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인당 18,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거래처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동선이 알려졌고 한전이 취업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각각 감봉 1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여수시에 개발될 관광단지에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산에도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 목장 용지입니다. 매립된 이후 40년 동안 방치된 땅에는 갈대만 무성이 자랐습니다. 이곳에 2030년까지 7천억 원이 투입돼 해양 레저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 모아그룹은 투자 협약을 맺고 200실 규모 5성급 호텔과 18홀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버려졌던 땅에 개발 기회가 찾아오자 수십 년간 악취와 모기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반기고 나섰습니다. 방치해놓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만 왔어요. 지금 현재는 갈대가 밭이 돼가지고 갈대 꽃이 날아와서 빨래 하나를 하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돌산은 이미 펜션과 카페에서 나온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관광시설까지 들어서면 가망만 일대 수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어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오폐수가 어디로 가고 골프장에 이런 약쳐놓은 거 그거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바다 쪽으로 내라고 어민들에 대한 생존 보호 조건이 다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린 데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갈등이 더 번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입장이든 개발이냐 보존냐의 양면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을 잘 봉합을 해서 서로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투자 협약만으로 개발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나는 산불은 특히 건조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죠. 농산물을 수확한 뒤 남는 줄기와 뿌리 등의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이 날 위험이 크다 보니 지자체들이 나서서 파쇄를 돕고 있는데요.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퇴비로도 재활용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한평에서 발생한 산불.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은 물론 임야 641헥타르가 불에 타 2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쓰레기 소각을 하던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중 33%가 이처럼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농촌마을에 도착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이 목재 파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도로로 뻗어나온 나뭇가지들을 제거해달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마을 이제 이렇게 산 밑에 있는 마을들은 뒤에 나무를 이제 그 보면 가지치기 숲 가꾸기를 해서라도 좀 비워주고 그러면 좋지요. 산불도 덜 위험하고. 산불이 났을 때 마을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화물질 제거 작업. 베어낸 가지들은 태워 없애는 대신 잘게 파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봄철 산불 예방 기간 읍면을 돌며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로 콩대와 깻대 등 수확을 마친 뒤 남은 영농 부산물들을 주민들이 소각하기 전 파쇄해 산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전부 불을 지르다가 꼭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불을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찾아가서 보이면은 파쇄를 해버립니다. 파쇄물은 재활용해 퇴비로 사용하고 소각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확산도 막는 효과까지. 봄철마다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파쇄기 운영 사업이 효과를 내면서 산림청도 파쇄기 무상 임대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터뷰온.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강영원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강영원 기자가 한국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취재하고 있다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생 한 번 타기도 힘든다는 퓰리처상을 2차례나 수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첫 번째 퓰리처상은 1993년에 받았는데요. 92년 4월 29일 날 시작됐던 LA 폭동을 첫 번째 3일 동안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 동양인들이 천대시 받았던 세월이 많았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는 경찰이 준비 부족으로 한인타운을 철수해버렸습니다. 그 철수하고 한인타운을 철수한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한인타운을 한국계 청년들이 자기 총을 가지고 나와서 지켰습니다. 그 한인들이 한인타운을 자체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제가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취재하면서 보도되면서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1992년 LA 폭동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으로 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언론인 활동을 하시다가 3년 전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의 이제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또 카메라에 현장들을 담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이 영어로 소통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영어로서 한국의 문명과 문화가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제가
영어 지식 세계의 하나의 콘텐츠로서 내용물로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첫인상은 사진으로 또 나머지는 글로서 표현하는 칼럼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영문 문화권의 지식의 콘텐츠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강 기자님 고향이 전북 고창인 만큼 전라도 문화와 또 언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전라도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이 고창이나 이 전라도 지역에는 이 우리 인류사의 고대 문명의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고인돌. 아마 그 선사시대 때 고인돌 만들 때쯤에는 이 지역에 식량이 풍부했고 또 인구를 지탱할 만한 그 조직력이 있었고 또 그 조직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건축할 만한 그런 문명이 있지 않았는가를 아주 대표적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고인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많은 고인돌을 한 군데서 볼 수가 없는 아주 훌륭한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전라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질수록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그 고대성, 가치 있는 문화, 풍부한 언어, 세상 어딜 가도 포도시 같은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전라도 말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통 표현 방식들도 이 독특한 차별화되는 언어로서 우리가 소중하게 계속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의 전통, 자랑스러운 점들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주시기를 그런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오르는 한편 경유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19원으로 전달보다 36원 올라 5달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유 가격은 1,509원으로 전달보다 15원가량 내려가 지난해 7월 2,073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10,000원만 내면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순군의 사업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1차로 50가구를 선발하는 10,000원 임대주택 사업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190명의 희망자가 몰렸습니다. 입주 신청자 모집은 오는 4일까지 계속되고 사업이 성공하면 지방 소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광주시가 융자금 이자 차익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의 범위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 차익을 지원하며 중저신용자에게는 기본이자 지원율의 1%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내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보증을 신청한 뒤 이후 광주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 상태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꽃가루는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으로 눈 건강 또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종일 포근하고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담양 현재 8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역시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0도, 해남 23도, 완도의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구리의 낮 기온 23도, 고흥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